이번에 중국이 들어온 거는 아예 한국 시장을 작정을 하고 들어왔고요. 쿠팡이 초창기에 한국 시장을 먹을 때 그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알려주는 남자 헤렌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구매대행 업자들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작년부터 한국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대행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중국 구매대행은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매대행을 해보면서 여러 나라를 해봤고, 또 주변에서 또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알리와 테무에 관련된 구매대행 영상들을 쭉 봤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는 영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채널이 미국 구매대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중국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거랑 좀 비슷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대행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났던 일인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에 입점을 했었고요.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알리 직구 상품이 검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상품을 11번가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는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구매대행을 하는 초보자 셀러 입장에서는 좀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이때가 이제 거의 19년, 20년도니까 이미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죠. 여러분들 이거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알리나 테무가 한국에 입점한 거는 사실 신문 1페이지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정말 여기저기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이 거의 다 알 정도로 이제 이거는 큰 사건인데, 예전에 이 당시에는 이거는 그냥 업계에서만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목을 했던 내용이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한국에 직접 온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연결만 된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 마켓별로 최저가 이런 거 뜨잖아요. 11번가 쿠팡. 그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도 네이버에 그냥 연결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중국에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검색 트래픽만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랑 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한국에 진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진출을 할 거면 아예 작정하고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아마존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이 그냥 찔러보는 형식으로 그냥 투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있는 마켓을 잠깐 통해가지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냥 한 정도였고, 이번에 중국이 들어온 거는 그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한국 시장을 작정을 하고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 쿠팡이 초창기에 한국 시장을 먹을 때 그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고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년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이 무려 2위와 4위가 알리와 테무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종합몰 앱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검색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쇼핑몰 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 빠져 있는데, 나머지를 봤을 때 일단 그래도 쿠팡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말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런 마켓들도 지금 다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이 쓰는 것도 있어서 또 주춤을 할지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도 많이 안 사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이버 거래액 증가율이 2년의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급속도로 회원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테무가 어플리케이션 신규 설치 건수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만 들어와도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테무까지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우리보다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뭐 실현이 될지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물류센터를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이랑 지금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고 했죠. 자, 물류센터까지 지금 짓게 되면은 이제 완전 쿠팡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어서 우리가 갤럭시를 만들었죠. 근데 갤럭시가 이제 아이폰보다 좀 저렴한 걸로 이제 메리트를 가졌는데 중국이 이제 더 저렴한 거를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갤럭시가 좀 애매해졌었죠. 자, 이것도 아마존이라는 그 거대 기업이 했던 거를 쿠팡이 그대로 따라 했고 쿠팡이 또 성공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성공한다는 게 벌써 2번이나 입증이 됐기 때문에 또 자본도 또 막강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이제 쿠팡처럼 배송이 빨라지겠죠. 배송이 하루 이틀로 거의 로켓 배송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직구 상품이잖아요, 직구 상품. 근데 직구 상품이 로켓으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 로켓 직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직구 치고 빠르다는 거지. 그래도 한 5일은 걸리잖아요. 지금 직구가 아무리 빨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직구가 아닌 거죠. 국내에다 재고를 쌓아놓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국내 로켓 배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론 바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한 2년 뒤에 된다고 해도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지금 배송도 빠르고 이미 지금 점유율도 많이 먹은 상태인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진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왜 그렇게 한국에 그것도 둘씩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자,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자, 중국이 있고 한국이 바로 그 옆에 있죠. 그러니까 진출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뭐 가깝기만 하다고 진출을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중국에 인접한 나라들을 보면은 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경제 자체가 이렇게 소비력이 강한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막 그렇게 탐낼 만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옆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자, 한국은 일단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고 인구도 뭐 엄청 많은 나라는 아닌데 그럼에도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규모가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요. 근데 한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 1인당 결제 금액이 무려 3위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인데 지금은 아마 뭐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진짜 많이 구입을 한다. 이게 전 세계 무려 3위다. 1인당. 그리고 소매 유통시장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이 무려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특화되어 있다.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토가 작다 보니까 좀 더 온라인에 유리하고 좀 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 쪽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은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꿀이다. 자, 그리고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대부분 동쪽 항만 지역에 경제가 몰려 있습니다. 공장들도 이쪽에 많고요. 뭐 당연히 배나 비행기 같은 것도 이쪽으로 공항이나 항 같은 것도 이쪽에 많겠죠. 근데 한국이 또 어디 있어요? 한국이 또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든 비행기든 뭐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 한국으로 오려면 한국은 이제 서쪽이 더 가깝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서쪽으로 왔는데 서쪽으로 어디 가라? 보통 인천이나 평택항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가 또 어디예요? 또 수도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류의 이동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겠죠. 창고를 짓더라도 뭐 이쪽 경기도 쪽에다 지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구입을 하니까 이 유통 경로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서쪽으로 도착하는 이 코스가 사실 너무나 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써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평판이 어떠냐? 사실 논란이 좀 많긴 해요. 잡음들이 많은데 뭐 짝퉁이라든지 퀄리티의 문제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퀄리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이게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우리가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 찾을 때 이거 좀 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10,000원, 20,000원 하는 게 여기서 막 한 2,000원 하고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싸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뭐 브랜드의 가품 같은 것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중국산들 원래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의 중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약간 다이소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저렴한 물건을 좋아하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저렴한 거를 좋아하진 않죠. 왜냐면 비싼 물건도 그 비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이소에서 물건을 샀는데 좀 퀄리티가 너무 엉망인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래서 실망하고 그냥 한 번 쓰고 버린 것들도 진짜 많았고 다시는 이거 안 사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이소를 아직도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다이소에서 살 만한 것들이 또 있어요. 뭔가 비싸게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싸게 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카테고리마다 우리가 저렴한 걸 선호하는 상품들도 있고 좀 퀄리티가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물건 살 땐 비싼 물건 사고 어떤 부분에선 저렴한 거 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저렴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싸도 퀄리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죠. 근데 정말 퀄리티가 안 좋기만 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소에서도 정말 엉망이 제품도 있지만 와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는 굳이 쿠팡으로 안 사고 다이소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물건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게 정말 안 좋기만 하다면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쓸만하고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계속 다운을 받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만족도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쿠팡보다 훨씬 싸다. 그리고 어떤 거는 사진이랑 퀄리티도 비슷하고 굳이 비싼 제품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정말 거의 90% 저렴한 가격으로 산다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500만 명이나 계속 쓰고 있다는 거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겠죠. 정말 나쁘기만 하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우리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는 사람들이 금방 알고 안 보잖아요. 근데 재밌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기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생기고 안티들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테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500만 명 중에 뭐 한 10만 명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부 그 불만족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 점유율을 올리고 있어요. 점유율을 돈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적자죠. 쿠팡도 초창기에 정말 돈을 뿌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돈을 뿌렸어요. 그때 모든 고객한테, 가입하는 고객한테 15,000원 캐시를 뿌렸어요. 이 15,000원이 진짜 15,000원어치 상품을 살 수 있는 캐시였어요. 뭐 10만원 이상 구입 이런 것도 없고 그냥 15,000원을 받고 15,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냥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악용을 하겠죠.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 다 써가지고 막 10만원씩 땡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쿠팡이 손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것도 투자로 본 거죠. 그만큼 돈을 뿌려서 우리 제품을 한번 써봐라. 우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봐라. 투자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너네들이 써보면 너네들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게, 자신있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적자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거의 지금 처음에 주문을 하면 거의 막 공짜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그리고 이게 해외 직구인데 모든 주문이 무료 배송이고 무료 반품이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뭐 쿠팡이 아닌 이상 사실 무료 배송도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해외 직구 상품이 무료 배송이고 반품까지 되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써보고 있다. 자, 이게 그래서 중국 셀러, 구매대행 셀러에게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겠지만 자, 제가 일부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냥 이것도 사실 상관없다. 뭐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에 온 것처럼 뭐 사람들은 어차피 네이버에서 구입하고 어차피 쿠팡에서 구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품을 차별화해서 팔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랑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물론 아직도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네이버랑 쿠팡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제는 점유율이 높아졌고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써보게 돼요. 쿠팡도 처음에는 다 안 썼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랑 테무가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쿠팡이 나왔을 때 원래 내 G마켓 옥션에서 사던 사람들은 계속 거기만 써. 어떤 사람들은 한번 쓰게 되면은 잘 안 바꾸게 돼.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많이 넘어가요. 쿠팡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쿠팡 때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사실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1인 구매대행 셀러는 중국 구매대행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거든요. 결국에는 브랜드 제품이랑 경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브랜드 제품을 안 사고 노브랜드 제품을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 이런 상품들을 대기업에서 중간 유통 없이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차별화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전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저렴하게 들어와도 그래도 성공이 가능한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구매대행 상품을 사는 이유는 한국에 없는 제품을 사거나 한국보다 저렴한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없거나 저렴한 제품을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남들이 안 하는 없는 제품을 하다가 이제 좀 스킬이 쌓이면 남들이 파는 거를 저렴하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좀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둘 다 많이 뺏기게 될 거예요. 저렴한 거는 당연히 더 저렴할 거고, 이제 한국에 없는 상품들도 중국에는 물건이 또 워낙 많잖아요. 물론 모든 상품을 한국 창고에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한국 창고에 가져오지 않아도 어차피 중국에서 바로 직구로 보내도 빠르잖아요. 그리고 1인 구매대행 셀러가 타오바오에서 중개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품도 사실상 거의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마켓 자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주변에 동네 옷가게 같은 거 보면은 막 보세 제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중국에서 거의 다 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제품이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 똑같이 판다고 해도 그런 매장들은 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 그 가게 주인이 자기만의 뭔가 취향대로 옷을 고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서 직접 입어보고 또 그 점원이 또 추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마켓이 있으면 아무리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SNS에서 내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는 제품, 내가 파는 제품들을 내 팬들한테 팔면은 그게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더 저렴한 게 있어도 나한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남들이 하는 뻔한 방식으로 그냥 남들이 올려놓는 뻔한 마켓에다가 그냥 올려놓게 되면은 차별화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타오바오 구매대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인 초보셀러와 거대 기업의 싸움. 빈틈을 노려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빈틈이 있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매대행 시장이 아직도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유튜브를 보면 막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나도 뭔가 금방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기 괜찮구나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구매대행을 애초에 시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매대행이 사실 유행했던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 부업으로 자리 잡았던 이유는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블루오션의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경쟁자가 많지 않고 뭔가 여기가 노다지다, 여기가 정말 돈 벌 수 있는 어떤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곳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었던 건데,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초창기의 메리트가 없어졌고, 근데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을 파이조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하고 싶은 분들은 도전해 볼만 하겠지만, 이게 막 먹을 게 많고 쉽게 돈 벌 수 있고 뭐 그런 이유로 나도 해볼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쟁 셀러들은 정말 이제 많이 늘었고, 한국에 없는 상품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상품 같은 경우는 알리랑 테무에서 오게 되면 뭐 정말 웬만한 거 다 될 거예요. 막 잘 팔리는 것들은 한국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로켓 배송으로 팔 수도 있고, 한국에 없는 제품들조차 어차피 직구로 빠르게 올 수 있으니까 정말 나만의 메리트를 만드는 게 너무 초보 단계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